해양이 파괴되고 지구의 허파, 아마존 숲은 점점 작아지고 옷쓰레기는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경 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가 저술한 6도의 멸종에서 그린 미래의 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한다면 해수면이 높아져 상하이와 방콕이 침수되어 소멸되고 우리나라 또한 전북, 충남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잠기게 되죠.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한다면 사람이 진화하기 이전 플리오세기의 대기권 이산화탄소 농도와 비슷해집니다. 잠깐, 혹시 지금 하는 얘기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지점에 다다릅니다. 이때를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현재는 1.2도, 0.3도까지 남은 시간은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코앞이라는 거죠. 4도 오르면 지구 상당 부분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6도가 되면 열기가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비는 땅에 닿기 전에 증발되고 지구는 어느 생명체도 살 수 없는 행성, 즉 종말됩니다. 문제는 지구는 우리의 예상보다 계속해서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위험의 메시지가 점점 잦아지고 있죠. 여러분은 혹시 코에 빨대가 박힌 거북이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보며 죄책감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는 0.03%에 불과하며 46%는 어업에 의해 발생된 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환경을 위한 경영을 하는 기업을 ESG 기업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E, 사회의 S, 지배구조의 G를 가져와 ESG 기업이라 부르는데요.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말합니다. 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지금,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친환경적 방안을 제시해야겠죠? ESG 경영이란 것이 어떤 도입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ESG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ESG 경영이더라고요. ESG 경영이란 게 있다, 우리가 도입하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좀 그 재정리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풀지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의 준말인데 저희가 이거를 수도권 한 30몇 개점에다가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올해 리뉴얼을 진행을 해서 수거함 크기도 더 크게 키우고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마트에 이미 있는 대차라고 이제 물건을 끄는 차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이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캠페인이라든지 친환경 상품 어떤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좀 정량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했다가 아니고 여러분 뭐 재활용을 했으면 얼마만큼 했고 그런 데이터들을 쭉 관리하면서 비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업들과 비교해 가지고 다른 캠페인과 비교해 가지고 좀 나아졌다라는 그런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성공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좀 데이터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캠페인이 가풀지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올해로 아마
5년 차일 건데 이제 그때 할 때는 P&G하고 테라사이클이라는 재활용 컨설팅 전문 기업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지금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올해는 13개 기업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하자라는 그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저희가 우리가 하는 게 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요. ESG라고 하는 게 당장 어떤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ESG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사용하는 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득하는데 유관 부서라든지 아니면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설득하는 게 그게 좀 힘들었죠.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ESG 화두가 되게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커지면서 저는 저희가 설득하기 되게 수월해지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친환경 상품들 확대하고 늘려가는 만큼 소비자들 인식도 높아져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점점 이제 구매하는 거 보면 뿌듯한 것 같아요. 친환경이나 뭐 사회적인 소비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소통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놓은 친환경 상품 인증 마크들을 보면 사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가 뭔지 뭐가 더 좋은 건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희 이런 거를 좀 이마트 자체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좀 더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친환경 소비가 멀지 않다,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은 이제 소비자들을 따라가거든요.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친환경 상품, 어떤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 상품을 기업에 대한 호감도 그런 기업들이 이용을 하면 자연히 이제 저 기업들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확실히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돌아섰고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친환경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도입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 되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ESG 경영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습니다. 당장 ESG라는 단어가 생소하다 느낀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관심을 가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ESG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때문에 ESG 기업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일조할 수 있어요. ESG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인류의 장기적 목표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